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영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 설문조사면 늘 상위권이죠. 그래서 잔뜩 기대를 갖고 이 소설을 읽어보면 처음엔 좀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뻔한 사랑 이야기거든요. 오만한 남주와 그 남자에 대해 편견을 가진 여주. 처음엔 남주가 싸가지 없게 굴어서 여주가 싫어하다가 알고 보니까 남주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고백하고 차이고 고백하고 차이고 여주의 편견은 사라지고 남주는 덜 오만해지고 결국에는 둘이 사귄다. 이거 상속자들 유학 영상이 아니라 오만과 편견의 아주 정확한 줄거리 요약입니다. 그러면 이 평범한 사랑 이야기가 왜 고전 명작으로 평가받는가? 그러면 줄거리보다 좀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평범한 로맨스에서 사랑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뛰어난 로맨스에서는 그 거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오만과 편견에서 제시하는 사랑의 걸림돌은 다름 아닌 편견 그리고 오만인데요. 그냥 남주가 오만하다, 여주가 편견이 세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편견과 오만이 온갖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이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서 도저히 사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성사되는 것이 이 소설의 진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소설이 오만과 편견은 나쁘니까 다 없애버려야 사랑을 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다양한 종류의 오만과 편견을 보여주고 그것이 얼마나 일상과 깊게 연관을 맺는지를 보여주면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지, 과연 진정한 사랑이란 가능한 것일지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죠. 즉 오만과 편견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나 잘못된 편견 같은 하나의 정의나 하나의 결론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랑 혹은 더 나은 관찰과 같은 질문 그리고 여정에 있습니다.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 편견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첫 문장을 볼게요. 소설 역사상 최고의 도입부 중 하나로 꼽히는 유명한 문장이기도 한데요. 꽤 재산을 지닌 미혼남이 틀림없이 아내를 원하리라는 것은 널리 인정받는 진리다. 인정하십니까? 이게 널리 인정받는 진리인가요? 꽤 재산을 지닌 미혼남이 틀림없이 아내를 원한다? 쓱 지나치기 쉬운 첫 문장이지만 꼼꼼한 독자는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야 그건 네 생각이고. 오케이 네 생각이건 네 생각인데 이게 누구 생각일까요? 생긴 건 서술자 생각같이 생겼죠? 전지작 작가 시점에서 저렇게 쓰이면 당연히 작가 생각 같죠? 그런데 이건 알고 보면 여주 엄마 생각입니다. 우리 딸이 돈 많은 남자랑 결혼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신기한 생각을 가지면서도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편견이죠. 시작부터 작가는 독자들에게 널리 인정받는 진리를 제시하는 척 하면서 특정 인물의 엄청 편견 섞인 생각을 제시하고 있죠. 앞으로도 이 수법이 계속해서 쓰일 겁니다. 이런 종류의 자기중심적 편견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종류의 편견이 있습니다. 이건 주인공이 보여주는 편견인데요. 여주 엘리자베스 베넷은 영문학 역사에 손꼽히는 엄청 위트 있고 똑똑하고 당당하고 매력적인 인물입니다만 엘리자베스 줄여서 리지가 제일 자신 있는 분야는 관찰력입니다. 관찰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이 여주의 관찰력이 이 소설을 읽는 재미이면서 이 소설을 명작으로 만들어주는 정말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관찰력이 뭐 플립의 이슬이 곱게 맺혔니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의 감정선 관찰을 아주 열심히 하고 또 꽤 잘합니다. 빅리 씨가 진짜 언니를 좋아하는 건가? 위컴 씨를 믿을 만한 게 맞나? 뭐 이런 상황에서 엘리자베스가 보여주는 관찰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관찰을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 그런데 재미까지 있는 소설은 이게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감정선 관찰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로는 사실 100% 담아낼 수가 없고 소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 액션과 줄거리가 소설의 전부가 아니구나. 소설로 이런 재미를 줄 수 있구나. 이런 걸 읽으면 내 일상 속에서도 남들의 감정을 관찰하고 더 현명해질 수 있겠구나. 이래서 이 소설이 좋은 소설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엘리자베스의 관찰이 다 맞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소설을 읽는 독자도 엘리자베스에게 속습니다. 여주의 말을 철석같이 믿으면서 소설을 읽게 됩니다. 독자도 그런 엘리자베스에게 속으면서 자신의 관찰력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여주와 남주가 서로 알긴 아는데 별로 안 친하고 안 좋아할 때 장면을 한번 보시죠. 이 장면을 처음 읽으면 맞는 말이지 하면서 남주 다하시가 아주 고집세고 편견 강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독자도 편견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읽어보면 이 장면은 다하시의 성격보다 엘리자베스의 성격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다하시의 성격은 이럴 거야 하고 정의를 내린 다음 그런 성격을 지닌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 하고 규정짓죠. 엘리자베스야말로 그리 신중하지 못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인물임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즉 엘리자베스는 편견 섞인 관찰력 그리고 자신의 뛰어난 관찰력에 대한 오만함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둘을 가로막는 건 서로의 오만과 편견뿐이 아닙니다. 강대 젠더화 신분이 주는 한계, 남사친 여사친들이 뿌리고 다니는 소문, 뒷담, 부모님의 압박, 오늘날에도 사랑을 가로막을 만한 다양한 요소들이 둘 사이를 정말 어렵게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둘이 사귀입니다. 이 둘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자 계속 현명하게 노력합니다. 특히 다하시가 엘리자베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는 장면이 백미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이야말로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았음을, 이로 인해 다하시를 제대로 관찰하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오만함을 직시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여주는 비로소 자신의 뛰어난 관찰력을 현명한 통찰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오만과 편견은 그래서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은 소설 속 많은 문제와 갈등의 근원이 됩니다. 오만과 편견에서 마법 같은 사랑은 없습니다. 있더라도 조롱받거나 쉽게 파괴되죠. 대신 이 소설은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을지, 이를 위해 어떻게 타인을 더 잘 관찰하고 그렇게 더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잘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을지를 탐구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결국 마법 같은 사랑이 이루어지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백조는 우아하게 헤엄치는 듯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부단히 발버둥 치고 있다. 오만과 편견은 겉면에서는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우아한 사랑, 그리고 꼼꼼히 들여다보면 수면 아래에 부단한 성찰을 담아내는 수작입니다. 비록 그 시절 영국의 무도회나 마차는 없어졌더라도 신분, 평판,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망, 젠더와 재산이 주는 한계, 그리고 오만, 편견, 사랑에 대한 성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기에 오만과 편견은 여전한 명작입니다.